주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무조건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예요. 베니아님 그 수강생분들 아마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분양권 공동명의 언제 하면 좋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양권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따로 그리고 이제 주택 따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분양권 1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택 준공되고 나서 1년 되면 뭐 2년 되니까 기본세율 아니냐 그런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 주택으로 준공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최소 2년은 있어야지 단기 양도세율을 이렇게 피한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준공되면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공동명의가 좋대 해서 다시 명의를 바꾸려고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명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공동명의를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즉 준공되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그러면 언제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곧바로 취득을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계약금 10% 정도 넣잖아요. 우리 화끈하게 한 20억 정도 할까요? 그럼 이제 내가 2억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중도금 대출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도금 대출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또 있고 중도금 대출도 1회차, 2회차, 3회차 쭉 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어차피 잔금 내기 전에 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가 붙냐면 피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붙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그 화살표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화살표로 해야지 내가 2억에 대해서 절반만 내가 넘기면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중도금 대출 들어가고 프리미엄까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2억, 1억 2억, 3억 그러면은 총 8억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때 공동명의 하면은 8억의 절반이니까 4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그럼 이제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게 10년 동안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증여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아내 단독 명의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이미 단독 명의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등기 치기 전에 내가 남편하고 공동명의 해야 되니까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일부 은행에서 그 대출도 이제 공동명의가 되니까 아내 명의 대출을 줄이고 남편하고 반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대출이 줄어들고 분양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양도세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대출만큼 잘못하면 양도세 나옵니다. 근데 분양권이잖아요. 그럼 분양권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죠? 기본 70 아니면 60%예요. 저거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도금 대출 실행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어쩔 수 없이 실행됐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대출은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리고 명의만 이렇게 지분만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공동명의는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구체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실행되기 전에. 그런데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네. 한 날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날짜 맞춰서 가급적이면은 좀 일찍 하시면은 네.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차익에 대해서 이제 잘 수익 쉐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게 여러 번 이걸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한쪽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으면 증여 이슈 요즘에 좀 잡아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거 10년치까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는 아내가 당첨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배우자 남편한테 넘기면서 내가 증여한 셈이 되는데 이게 6억이잖아요. 네. 반대로 남편에서 나한테 또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처음에 당첨될 때 누구로 하는지가 좋을지 좀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도 네. 공동명의를 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세요? 네, 공동명의 많이 하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주택수를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 어지간하면 2주택까지도 공동명의 하면 보유세에 있어서도 유리하더라고요. 양도세 하나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하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추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